인구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에 차질이 우려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읍 지역 마을 인근에 분뇨 처리 시설 공사가 강행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호두나무가 농가의 수익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리도 수월하고 채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갈수록 헌혈 인구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대학생들이 건강한 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웃사랑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혈액 나눔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모자란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일제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 혼자뿐만 아니라 모두랑 같이 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 도내 곳곳에서 혈액 기증이 잇따랐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헌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004명을 꼭 이루어서 도내 헌혈자 수는 2013년 13만 1,000명에서 지난해 12만 5천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빠른 고령화로 혈액 요구량은 많은데 건강한 혈액을 나눠줄 수 있는 젊은이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이웃사랑의 마음까지도 식어버린 것 아닌가 걱정스러운 형편입니다.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대학 헌혈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현재 도내 혈액 보유량은 7일 분량에 불과한 것이 현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혈소파는 7일, 적혈구는 30일이면 폐기해야 하는 혈액의 특성상 일회성 행사보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한 헌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세환 전 의원이 어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는 등 야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세환 전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하고 나서 천정배 신당 합류 가능성과 함께 야권 신당의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의 박주선 의원 역시 당 혁신위가 활동을 마감하는 추석 이전에 신당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내놓기로 하는 등 야권의 재편 방향과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론이 불거진 가운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도와 예산 관련 현안을 점검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안민석 예결위 간사 등 새정치연합 중앙당 지도부와 도내 국회의원 20여 명은 오늘 전라북도청에서 도지사와 만나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새정연 지도부는 이후에도 악취와 수질 민원이 잦은 익산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을 방문하는 등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담는 시청자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분뇨 처리 시설 공사가 강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마을. 옮겨 심을 시기를 놓친 깻모가 고랑에서 자라고 있고 농기계는 공사 차량 진입로를 막는 데 동원됐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분뇨 처리 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하루 종일 길을 지킵니다. 주민들은 농사일로 자리를 비울 때 공사가 진행될까 봐 꽹과리와 짐까지 갖다 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일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농사 제대로 못 졌어요, 지금. 맨날 집에서 뭐 소리도 여기를 쳐다보고 뭔 일이 있잖냐. 뭔 하찮은 기계 소리만 나도 여기서 나는 것 같고. 이 마을 인근에서는 최근 축산 분뇨 자원화 시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 지원을 받아 농협이 진행하는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 모두 88억 원이 들어갑니다. 농협 측은 개인 명의로 땅을 사들여 공사 진입로까지 마련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농로마저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악취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이지만 시설 용량이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 105톤에 조금 못 미치는 95톤이다 보니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안 했다는 거죠. 공사를 강행하려는 농협 측과 마을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주민 1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읍 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수산세가 굉장히 세서 어쨌든 간에 처리시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처리시설은 어딘가에 지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피시설 설치가 주민과 충분한 대화 없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 의원에서도 고령자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지정 의료기관 확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도내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이 가능해 예방접종률이 59%에 불과했지만 민간 병원까지 확대되면 접종률이 80% 수준으로 높아지고 각종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비제조업 부문의 기업 경기 지수는 상승했지만 경영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비제조업 경영지수는 60으로 전달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경영의 어려움으로는 내수 부진이 30.1%로 가장 높았고 경쟁 심화가 12.2%,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11.4%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항목 등은 전달에 이어 또다시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업체들은 소비 진작 대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호두나무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겨온 유실수입니다.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고 채산성도 높아서 호두 농사가 농가의 수익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 적기인 백로를 앞두고 호두나무에는 어린아이 주먹만한 열매가 매달려 있습니다. 500여 미터 고랭지 기후에서 자란 호두는 고소한 맛과 진한 향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산자락을 개간한 드넓은 호두 농원에는 800여 그루의 호두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한 나무에서 많게는 6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무 심기부터 거름주기, 풀베기까지 1년 내내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무엇보다 가지치기가 충실해야 좋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근데 5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전지를 했을 때는 절대 1mm도 죽은 일을 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전지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고요.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노후를 대비하는 장년층들이 손이 덜 가고 병해충에 강한 호두 재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정도 있으면 노후 대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심어놨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만 호두 재배 면적이 300헥타르에 이르고 재배 기술도 활발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2년생 호두나무 묘목입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자치단체나 개인 사업자들의 주문이 쇄도해서 모두 팔려나갑니다. 국내 수요의 10%도 채 충당 못하는 호두는 앞으로 토종 복원과 함께 신품종 개발, 재배 기술 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 교대 총장이 6개월 넘게 임용되지 못하면서 총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장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도 없어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2월 추천위원 선거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뽑았습니다. 당시 2달 앞으로 다가온 총장의 퇴임과 교육부 심사를 고려해 선거를 미리 치른 겁니다. 하지만 올해 초 전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이 교수가 임용되지 않으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교육부의 심사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전주교대는 교직원 인사부터 각종 대학 정책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하루빨리 총장 임명 제청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의 사회 참여 전력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과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대학을 상대로 학칙 무효 소송을 벌이는 등 정부 정책에 맞서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학교 쪽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진행 중이어가지고 이게 언제 딱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전교교대 교수들은 총장 임용 지연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교육부에 탄원서를 내고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과 8월에 명예퇴직을 한 교사가 지난 2012년보다 2배 늘어난 4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별로는 중등이 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안감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명퇴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고교생에게 수학여행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체험학습 조례를 개정해 고교 1학년생 5천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저소득층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보조 사업으로 9,100여 명에게 8억 9천만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 공사를 외지 업체들이 휩쓸면서 지역 건설사들은 경영에 큰 압박을 받으며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협회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올 7월 말 도내 건설공사 발주와 수주 건수는 677건으로 지난해 대비 0.9%가 감소를 했고 발주 금액은 7,168억 원으로 56%가 증가했습니다. 발주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수주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3천억 규모의 새만금 동서이축 도로건설공사와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등의 발주가 주요한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새만금 동서이축 도로공사 발주 시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30% 이상 의무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형 건설업체들의 외면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은 고작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외지업체들이 새만금 내부공사를 독식하면서 외지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도내 건설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앞마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의 처한 현실입니다. 지역 건설업이 일어서야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치권과 행정은 외지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법적 우대 기준 방안을 마련하고 적적심사 기준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교통복지 1번지로 부상하고 있는 완주군의 으뜸택시 정책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우수정책 성공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대한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이창익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500원짜리 마을택시인 완주군의 으뜸택시를 소통과 주민 참여 분야의 우수 정책 성공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오지 등 시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으뜸택시는 8개 읍면 32개 마을에서 운영되며 월 이용객이 2,060여 명에 이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정책을 통해 최상의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국립공원 일대가 전북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올해 10억 원을 투자해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와 탐방로 개설, 캠핑장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국립공원 내 문화광장에 관광시설을 확충해 사계절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관광시설 등을 확충해 정읍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클린과 그린 순창 만들기와 노인 자치경찰, 돌봄 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열대과일 백향과가 남원시 금지면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백향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품이 덜 드는 데다 병충해 방제와 온도 관리만 잘해주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생산이 가능해 농업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익산 지역을 자전거로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수도권 관광객 300여 명이 미륵사지와 왕국리 유적지, 보석박물관 등을 돌아보는 백제역사 유적지구 전북 투어 자전거 퍼레이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원역에서도 기차를 타고 도착한 관광객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주고 군산 금강습지 생태공원에서도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제47회 익산예술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솜리문화예술회관 등 시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제1회 군산장애인 인권영화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은파 물빛다리 광장과 롯데시네마에서 열립니다. 우리아트 컴퍼니의 창작극 순정이 블루스가 모레까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백제의 건국 과정을 그린 뮤지컬 온조가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한국화의 대표적인 작가인 벽경 송계일 선생의 작품 전시회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생태문화 분야의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오늘과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제34회 전북지역 고용전략개발 포럼이 오늘 전주 송천동 드보내에서 열립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늘 군산과 익산교육지청에서 대입수 시 대면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집에서 잠자는 책을 서로 교환하는 도서 교환 장터가 내일 군산 시립도서관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순창 복흥 오미자 어울마당 행사가 모레 복흥면 체육공원과 오미자 체험농장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0도, 전주 29도, 장수 28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